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 화제랩. 자, 지금까지는 연계 이동을 주로 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제 7강으로서 열애 이동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7강은 열애 이동 중에서도 건축물의 열전도와 열전달 해석을 위한 아주 쉽게 기초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 순서에 따라 약 10강 정도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좀 아주 쉽게부터 설명을 하다가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본론은 중반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초기에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단위부터 시작해서 좀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연계 이동, 특히 개구 유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선 첫 번째 단일 개구 유속을 우리가 정리했죠. 베르누이 정리를 통하여, 그리고 단일 개구 유량을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병렬로 되어 있는 병렬로 되어 있는 유량, 또 직렬 개구 유량, 그리고 문의 개방 각도에 따라 어떻게 이 유량을 계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유효 개구 면적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 온도 차이가 없는 경우에 대해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앞으로 복잡해질 것을 대비해서 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평균 압력차를 이용한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균 압력차를 이용한다. 초반에는 디테일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베르누이 정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식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 건축 구조물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평균 압력차를 이용하여 개구 유량 계산하는 방법, 요거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평균 압력차를 이용해서 직렬 계구부를 통과하는 유량을 계산하는 거. 자, 요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재역학 책자 1장을 우리가 일단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성상 예측 계산 4장을 전부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리고 4학년에서 이제 안전 설계 포인트에 해당되는 2장 6장은 차후에 2장 6장을 별도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건축법과 소방법에 있는 해당되는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하는 7강은 기초지식 아주 쉽게 완투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2학년 때 공부하는 것만큼 실제적으로 법규를 공부하였고 연계 이동, 열애 이동을 공부하면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처음에 기본적인 내용 한번 여러분이 강의하고, 또 다음번에 하는 지배 방정식 같은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이후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지식 1과 2를 꼭 여러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강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화재 확대 단계별 열애 이동. 열애 이동은 어찌 보면 건축 방화나 소방 방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화재가 확대되는 과정을 열애 이동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열전도 현상과 대류열전달, 복사열전달과 관련 기초지식, 우선 1차적으로 주요 용어, 그리고 그거에 관계하는 단위, 또 관련된 법칙, 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열전도 이론과 대류열전달의 복사열전달 관련한 주요 해석 이론. 주요 해석 이론을 지금 오늘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우선 열애 이동의 책자, 화재역학 책자의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실구조물에 한번 적용해 본 사례입니다. 연계 이동 때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지만, 영국 그ren펠 타워 2017년에 발생했던
요 사례를 보게 되면 초기에 이 부엌에서 냉장고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화재로 발생한 것이 이렇게 이 전 대규모로 한 건물이 완전히 이 불타버린 이런 과정. 그래서 1시 반부터 5시 한 20분까지 약 4시간 반 정도 연수됐던 과정을 사진 자료로 모아봤습니다. 이 과정들을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열의 이동 관계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간략히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기는 데는 첫 번째 용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와 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뭐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열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뭐 국어적으로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열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에너지니까 줄이겠죠. 줄. 그런데 온도는 주로 도씨 그리고 화씨, 절대 온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섭씨 온도를 쓰고 있지만 오늘 대략 내가 한 38도 정도 되는 것 같다. 자, 이건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온도와 열의 관계를 명확하게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더운 정도를 수치,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절대 온도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절대 온도는 기본적으로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는 이런 과정을 띠게 됩니다. 만약에 절대 온도가 0도라는 것은 열 에너지가 없는, 그야말로 열 에너지 관점에서는 절대 온도가 절대적으로 근간이 됩니다. 절대 온도, 에너지가 없는 상태.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온도라는 것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를 더하는 것이고, 온도라는 것은 차갑고 더운 정도를 수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건데, 문제는 이제 열입니다. 열, 히트, 서멀이라고도 나타내지만, 열이라는 것은 줄, 경우에 따라서는 와트로 표현되지만, 물질의 온도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눈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열 에너지, 줄 혹은 줄 퍼 세크에 해당하는 와트로 주로 표현이 됩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잘 볼 수는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빛 에너지라든 볼 수는 있어도 실제적으로 눈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열이 난다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온도가 높아진다. 자, 사회적으로 쓰는 말을 좋다 나쁘다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온도와 열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의 출입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온도의 변화입니다. 자,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열 에너지입니다. 자, 요 내용. 자, 열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우리는 비열이라든지 우리가 이미 사전에 공부했지만 제일 중요한 단위가 연류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Q2'. 그동안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면 Q2'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흐르는 열의 양, 와트 퍼 미터 제곱.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턴부터 시작해서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뉴턴에서 줄로, 줄은 뉴턴 미터, 와트는 줄 퍼 세크. 자, 따라서 줄 퍼 세크다 보니까 와트 퍼 미터 제곱이니까 줄 퍼 세크 미터 제곱.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이동하는 에너지 줄.
자, 요 내용을 명확히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온도와 열. 열자가 나오면 바로 등장하는 것이 열유속. 와트 퍼 미터 제곱. 뉴턴 줄 와트. 자, 뉴턴이 등장하면 또 등장하는 것이 뉴턴 퍼 미터 제곱 파스칼. 자, 이런 관계가 여러분들 그 중에 열에 의해서는 제일 중요한 단위 중에 하나가 열유속. 와트 퍼 미터 제곱. 와트 퍼 미터 제곱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자료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열 개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X축, Y축, Z축, U, V 속도로 풀륨의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 가연물이 연소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자, 1번 과정. 가연물이 자체가 내부로 열 전도가 발생하는 과정. 자, 2번 과정. 가연물 표면으로 복사가 열 손실되는 과정. 3번 과정. 화염으로부터 거꾸로 대류와 복사를 받는 과정. 자, 결국 연소라는 것은 열전도, 복사열, 대류와 복사. 자, 이런 것들이 서로 관여하고 있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풀륨에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공기에 연행되는 과정. 자, 이런 과정들을 관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면 자, 어떤 그 아까 Q2' 등장했죠? 연류속이 등장하면 연류속은 단위 시간당 면적당 이동하는 열량이니까 이동자가 등장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연류속입니다. 히트 플럭스. 자, 첫 번째 이런 가열이 된다 이거죠. 가열자가 등장하면 반드시 등장합니다. 자, Q2'이 아니라 대문자 Q가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자, 대문자 Q와의 관계도 Q 퍼 제곱미터.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열을 받게 되면 가연물이 온도 상승이 되겠죠. 온도 상승.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과정인 나중에 연소공학 때 다시 이 내용은 디테일하게 따질 겁니다. 열분해 파이로시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를 거치면서 네 번째는 열분해 가스를 방출하는 과정. 다섯 번째는 공기와 요 열분해 가스가 혼합되는 과정. 가연성 가스, 가연성 혼합기라고 불리우는 가연성 혼합기가 생성되는 과정이 결국은 또다시 연소를 부르는 과정이고 착화를 부르는 과정이고 따라서 화재가 지속화되는 과정은 결국은 착화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발생했던 풀륨이 결국은 천정제수로 가서 소방시설과 연동시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천정면에 열을 전달시키는 과정이 되겠죠. 자, 이런 과정도 우리는 다시 또 모델링 하게 되면 천정류, 연기층으로부터 가열됐던 것들을 자, 열 전달로부터 시작해서 열 전도에 이르는 과정. 이런 형태로 모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층부가 얼마나 높이가 되는지 아니면 층고가 높은지 낮은지 또 요즘 문제가 되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 층고가 낮은 경우 자, 이런 전도 전부 열 전달 해석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본 7장의 목적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또 플래시오버로까지 보게 되면 이 플래시오버 현상은 굉장히 중요하죠. 플래시오버 현상은 자, 연료지병 화재가 환기지병 화재로 바뀐다든지 자, 인간의 피난의 임계 이 시간이 된다든지 자,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어떤 거와 관계되냐면 풀륨으로 올라갔던 내용의 연기층들이 축적이 되면서 500에서 600도씨가 되게 되면 모든 가연물의 복사열에 의해서 동시 착화가 되는 과정. 이런 과정에도 화염뿐만이 아니라 연기층도
높은 온도가 되게 되면 다른 가연물들을 착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구유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3강에서 6강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래서 베르노이 정리부터 시작해서 델타 P가 제로가 되는 점, 중성대과의 관계. 자, 그렇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열의 이동 관계를 하고자 합니다. 열의 이동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또 건축물의 플래시 오버라고 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초기 화재부터 최성기에 이르는 갑작스럽게 올라간 온도 상승이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또 연료지병 화재와 환기지병 화재로 바뀌게 되는데 대부분은 환기지병 화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화재 성상과의 관계, 열이동과 화재 성상과의 관계,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플래시 오버의 성상 예측. 자, 이런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열의 이동 관계 시에는 항상 등장하는 것이 플래시 오버의 예측. 그래서 플래시 오버 발생 조건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브라카스라든지 또 토마스라든지, 자, 이런 데로 보게 되면 이 한계 발열 속도 같은 내용들이 전부 AUTH 환기인자와 더불어서 제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마스도 환기인자, 주로 연료로부터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또 환기인자와의 비에 의해서 플래시 오버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카프리, 또 시리얼연달가스를 이용한다는 거, 또 우리 연구실 출신이지만 우리 이성찬 박사님 같은 경우도 주로 케일로시 열 관성을 가지고 제안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오버 발생 조건은 상당히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플래시 오버를 발생하는 조건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래시 오버에 관계하는 것도 전부 열의 이동, 특히 연기층으로부터의 열의 이동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다라는 거 꼭 여러분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오버가 끝나게 되면 다시 분출화염으로 분출하면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분출화염은 이미 우리 이병헌 박사께서 한번 정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ISO 곡선과 같이 이 착화 조건을 우리가 공부한 예가 있습니다. 결국 복사 열 전달에 의해서 마침 외단열재에 착화되는 과정이 한동안 우리나라의 초고층 건축물을 위협했던 사례죠. 자,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분출화염이 다시 또 바람을 만나서 바람의 효과를 타고 다른 건축물로 확대된다든지 아니면 인접한 건축물 혹은 인접한 층으로 확대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실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외부 단열재, 드라이비트로 이루어진, 그러면서 분출화염으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자, 1번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 다른 건축물로 확대됐던 과정들을 신문에 났던 기사라든지 실제 우리가 한번 이 내용들을 해석해 봤던 사례도 있죠. 자, 분출화염으로 인한 연소 확대, 결국은 바람의 효과까지도 열의 이동 관계에서는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또 등장합니다. 열 전도열,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체일 때는 K, 또 액체 유체일 때는 람다를 쓰지만 우리는 앞으로 K를 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열의 이동 용이성을 규정하는 물리량 와트 퍼 미터 켈빈. 그래서 이 판의 1제곱미터를 통하여 1초간에 흐르는 열량, 자, 그건 뭐 전제 조건이 있겠죠.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열 전도율, 또 열 전달률, 이건 H라고 표현됩니다. H. 여러 있지만 K와 H. 이번엔 두 종류, 유체와 고체 사이에서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 단위 온도 차당 열 유속 밀도.
두께 1m 판의 양단의 1도씨 온도차로 그 판의 1제곱미터를 통하여 1초간에 흐르는 열량. 자, 여러분 조금 이 단위에 갖는 의미가 조금 복잡하지만 일단 여러분 열 전도에 관계하는 열의 이동성은 열 전도율 K. 유체와 고체, 고체와 유체 사이에서 오는 열의 이동 용이성을 나타내는 것이 열 전달율 H. 이거는 아주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열 관류율 U, 열 저항률 R, 열 확산율 알파. 이 내용인데 이 내용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 관류율은 수치가 작을수록 열을 이동시키기 어렵고 단열성이 높은 부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 관류율 U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아주 중요한 단위가 됩니다.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 특히 패시브에서는 벽체 열 관류율은 최소 0.15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열 전도율 와트 퍼 미터 켈빈, 열 전달률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 열 관류율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 단위와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열 저항률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R로 표현합니다. 저항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전기 저항 그걸 생각해도 거의 유사합니다. 고체 내부의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까지 열량이 통과될 때의 통과량에 대한 저항, 레지스턴스죠, 레지스턴스. 그러면 HF, 요거는 화재실에서의 일일 화재실에서의 열 전달률, K1, K2, 이것은 어떤 고체에서의 열 전도율, H의 무한대, 어떤 공기에서의 열 전달률. 자, 이것들을 전부 더한 것이 R이고, 요 R과 열 관류율은 역수 관계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열 확산율, 알파가 있습니다. 알파. 알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용되는데, 이 연계 이동에서는 우리가 유량계수로 이용됐죠. 알파 0.6 내지 0.7. 반면에 열 확산율 같은 경우는 알파 미터 제곱 퍼 세크. 요것은 요 값이 갖는 것은 알파는 C로 결국은 온도를 축적하는 열 용량 개념과 K 열을 전도시키는 개념. 전도시키는 개념과 저장시키는 개념. 자, 다시 말하자면 재료가 어느 정도 빠르게 온도 변화에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열 전도율, 열 전달률, 열 관류율, 열 저항률, 열 확산율. 이 용어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열의 이동, 소방 방재 분야, 건축 방화 분야, 특히 화재에 관계하는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위부터 공부해야 된다.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주요한 건축 재료들, 강재가 있죠. 강재, 콘크리트, 목재, 또 각종 단열판 같은 로글판. 자, 이런 어떤 건축 재료들에 대한 밀도, 비열, 열 전도율, 열 확산율, 요 개념들을 뭐하고 비교하여? 공기와 비교하여, 공기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공기와 열 전도율이 몇 배 정도 되더라. 열 비열이 어떻더라. 열 확산율이 어떻더라. 자, 이런 개념을 통하여 단열재로서의 쓰이는 과정이라든지 구조재로 사용한다든지 외부 치장재로 사용한다든지 각 소재들에 대한 열 특성들을 명확히 아는 것이 건축 재료의 내구성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 화재 안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 변형률, 열 변형량, 또 열 응력, 저항력이죠. 자, 이런 것들은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 건축 구조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열 팽창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과 발이 있습니다. 갑자기 추운 데로 간다든지 갑자기 더운 데로 간다든지 하면 열 팽창하는 뼈와 살이 팽창이 틀리다고 한다면 매우 힘들어지겠죠. 자, 그렇지만 실제 구조물에서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팽창이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붕이라든지 보, 바닥, 기둥, 계단, 내와 벽, 내력벽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주요 구조물입니다. 붕괴돼서는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각종 소재들이 어떤 이질적인 열 팽창으로 인해서 열응력이 발생하고 열응력에 의해서 붕괴까지 되는 이런 단계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화 시간, 열응력 해석, 붕괴 해석은 이번에는 하진 않지만 우리가 구조 내화 설계 때 별도로 이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주로 담은 것이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건축구조 내화 설계. 자, 화재 시에 소방관도 순직하는 사례가 많죠. 주로 이제 내화력의 부족, 또 강구조 내화 설계 지침. 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에게 차후에 화재 역할이 끝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한 중급, 고급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러한 어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열전도와 열전달 개념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전도, 첫 번째, 열이 이동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유체로부터 고체로 흘러갑니다. 유체로부터 고체, 화재실에서부터 화재실의 고온의 이 연기층이 고체로 흘러가는 과정. 다음 고체에서 고체 내부에서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과정. 또 마지막으로는 고체에서 유체 외부 환기죠. 외부의 온도와 관계해서 T 무한대로 관계한 과정. 자, 화재실로부터 외부 온도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 전달률, 열 전도율, 열 전달률, 그리고 온도 경계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각인이 되어 있을 때 화재 현상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유체와 고체 사이는 열 전달이라고 했죠. 열 전달. 열 전달에는 열 전달률. 또 고체 내부에서 온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 전도 특성, 열 전도율. 고체에서 외부로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열 전달률. 자, 거기에는 또 온도 경계층이 이 내부에 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류열 전달 때 다시 등장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단순하게 바라보면 고온 화재실로부터 열 전달이 있고 열 전도가 있고 다시 열 전달이 있고 뭐죠? 유체와 고체, 고체 내부, 고체에서 유체. 자, 이 내용을 전부 합쳐서 우리는 열관류라고 합니다. 열관류. 자, 여러분, 이 과정 전달, 전도, 전달, 열관류. 자, 좀 더 여기서 다시 보게 되면 전달과 전도와 전달에 온도 경계층이 관여한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온도 해석, 열 해석, 열로 인한 온도죠. 열로 인한 열 에너지에 의한 온도 변화, 또 온도 변화가 있어야만이 열은 이동한다. 자, 서로 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위부터가 다릅니다. 열과 온도는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열의 출입에 의해서 온도가 변화하고 온도 변화가 있어야만이 열은 출입한다. 자, 이런 내용. 자, 이걸 실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쓸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제 이 그랜벨 타워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단열재가 착화되는 과정을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정상 열전도 해석이죠. 정상 열전도 해석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열 관류를 계산하고 온도를 계산하는 경우, 또 아니면 화재실의 온도를 아는 경우, 또 실온의 온도를 아는 경우, 자, 소재들의 열 특성을 아는 경우, 열 전도율, 열 전달열, 열 저항과 열 관류와의 역수 관계. 자,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만약에 착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떤 소재를 택해야 될 것인가, 재료 설계 같은 것들이 전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의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하나, 이런 형태로 열전도, 열전달, 열관류 해석이 되는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요 그림 하나 명확하게 각인시켜 놔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열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열의 이동량이라는 것은 온도 기울기와 비례한다. 아까 얘기했죠? Q2' 연류속.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쓰게 되면 연류속은 A분의 Q로서 이것은 마이너스, 자, 밑으로 낮은 데로 가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거죠? 퓨리에이 법칙이라 합니다. 퓨리에이 법칙. 또 열전도율. 열전도율이 커지면 물체 내에서 열이동 능력이 증대한다. 자, 열전도 내용 여러분 꼭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열전도. 또 열전도에는 자, T1과 T2 사이에 온도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죠. 자, 시간에 따른 온도의 기울기의 변화량의 기울기가 변화율이 일정하다. 변화율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것을 정상 열전도라 부릅니다. 정상 항상 같다 이거죠. 항상 같은 열전도. 반면에 비정상이라는 얘기는 항상 같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저렇게 이 원형으로 돼 있으면서, 곡선으로 돼 있으면서 비선형이다 이거죠. 비선형. 자, 이 비선형일 때는 우리가 미분을 또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정상 열전도에 비해서 비정상 열전도는 상당히 어렵다. 자, 정상 열전도는 우리가 곱셈, 나눗셈, 덧셈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정상 열전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공부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분야를 또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수체해석이라는 분야가 있죠. 우리가 지난 연기 때도 우리가 7, 8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일러 급수라든지 여러 내용을 했었지만 그때는 우리가 미분식을 이용했었죠. 미분. 자, 평균 변화를 찾아서 평균 변화를 계산하고 델타 X가 제로가 되는 무한히 델타 X가 제로에 가까워지는 순간 변화율로 바꿔주는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변화율과 변화량을 계산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수치 미분 단계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근사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에서는 미분식을 다시 차분식으로 리미트 델타 X가 제로가 되는 점을 빼버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IJ, I는 위치입니다. 위치, J는 시간. I를 중심으로 한 위치가 마이너스 1인지 플러스 1인지, 시간이 1시간 더 갔는지 또 그 전 시간인지 IJ와의 관계를 나타내서 일반 대수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는 차분이라고 합니다. 차분 방법. 자, 그 수체해석 중에 유한연수법도 있고 차분법도 있고 유한최적법도 있고 경계연수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이번엔 차분식을 이용하여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차분식은 전진차분, 후진, 중앙차분이 있고 또 크랭크 니콜슨 방법 같은 음해법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예정인데요. 자, 어떤 그 해석을 하기 위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수치 해석할 때 그때 계산 영역을 이제 우리는 직사각형, 주로 이제
직사각형으로 좀 많이 하죠. 다각형으로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직사각형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문제, 아까 나왔던 것보다 비정상 문제에 우리 초점이 있습니다. 정상 문제는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 간단하게. 그렇지만 비정상 문제는 양해법과 음해법이라는 것이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지배방정식의 초기 전개 조건이 차분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차분화. 좀 전에 얘기했죠. 차분, 미분과의 차이점, 리미트 델타 x를 없애버리고 i, j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이때 등장하는 것이 테일러의 급수입니다. 자, 다시 그때 다음번 때 다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고 우린 주로 야코비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치해가 결정되는 거죠. 다음 차원 해석법입니다. 차원의 등차성 원리를 이용하여 물리현상에 관련된 무차원수를 찾아내고 무차원 사이의 함수 관계를 유도해내는 절차 또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각 항들은 서로 차원이 같아야 된다. 차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단위들을 다시 또 다음과 같이 LMT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베르누이 정리를 수도와의 관계로 표현하면, 높이와의 관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전부 L로 차원의 동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용하여 우리는 무차원, 온도 상승에 관련한 무차원수, 열이동이나 온도 변화를 지배하는 무차원수로서 비호수, 그리고 퓨리에수. 자, 비호수 같은 경우는 열전도에 의한 이동 열량과 열전달에 의한 이동 열량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는 K분의 HL. 자, 퓨리에수는 보유 열량과 열전도에 의한 이동 열량. 결국은 단위들이 전부 없어지니까 무차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돼 있음으로 해서 계산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요 지금 해오는 과정, 특히 화재를 공부하는 사람들, 다른 동영상을 보더라도 화재와 관련성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필링이 잘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재라는 것은 연속되는 착화 방법, 착화에 의한 내용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열이동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이동이나 온도 변화를 지배하는 무차원수, 비호수, 퓨리에수, 또 누셀트수. 이건 열전도에 의한 열전달에 의한 열이동. 서로 차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에서 특히 대류 열전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점성력과 관성력으로 표현되는 레이놀드수, 점성력과 부력으로 표현되는 그라스호프수. 자, 이런 등등의 무차원수를 우리가 이용해 갈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펜탈수. 온도 열전달, 전달률, 동점성계수와의 관계를 통하여 온도 경계층 두께와 속도 경계층 두께로 표현되는 이런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씩 열전도 해석, 대류 열전달 해석 등에 많이 이용되니까 여러분들 꼭 이 내용들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열전도 해석에 아주 중요한 반무한 고체. 자, 이상적으로 긴 엄청나게 무한 고체를 반을 잘랐다고 보고 그 단면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 내용입니다. 열이 이면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아이디어라는 고체가 있다고 하게 되면 초기 조건은 t=0에서 t0, 또 x가 경계 조건 t가 무한대에서도 결국은 t0에 해당하는 이러한 반무한 고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오차함수와 연결돼서 다음과 같이 무차원 온도와의 관계와 오차함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대류열 전달 또 열전도 해석 같은 것들에 오는 과정들. 우선 이번에는 주로 이제 용어 설명,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는데 아주 1차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쫓아와 주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반무한 고체와 오참수는 갑자기 온도가 T무한대로 상승한 내용이라든지 또 Q2로 예를 들어서 고온 가스로부터 지속적인 이 열을 받을 때의 반무한고체 해석 방법이라든지 또 일정한 열을 받지만 또 대류열 전달로 열이 손실되는 단계라든지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씩 열전도, 열전달 해석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 내용들은 주로 열전도, 열전달 해석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대류 열전달 잠깐 한번 대류와 복사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류 열전달에서는 뉴턴의 냉각 법칙. 여기서 마찬가지로 Q2'은 A분의 Q의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H는 열 전달률이고 H가 커지게 되면 유체와 물체 사이 열 이동 능력 또는 증대한다. 우리 그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가 있죠. 그 커피집에 가서 100도씨의 커피가 내가 원하는 70도가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 문제를 여러분 꼭 계산하게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 문제까지 여러분 다 해석해 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주기 바라고요. 대류열 전달에는 뉴턴의 냉각 법칙. 그 중에 H, 열 전달열, 요 관계. 그리고 온도 경계층이라는 내용. 자연 대류열 전달, 강제 대류열 전달. 자, 강제 대류열 전달일 때는 레이놀즈 수. 자연 대류열 전달일 때는 그라스호프 수. 또 여기서 측류와 난류. 자, 이런 용어들이 등장한다. 자, 측류, 난류. 측류란 것은 뭐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큰 변화가 없지만 난류, 어주를 난자 쓰는 거니까 굉장한 에디, 이 파도 치는 것 같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다 이겁니다. 그 사이에 천이역이 있고, 자, 측류, 천이역, 난류를 결정짓는 레이놀드스, 그라스호프스. 자,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복잡하지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우선 한번 소개합니다. 또 복사에서는 복사능이라고 하는 또 여러분 중요한 용어가 등장하죠. 자, 마찬가지로 복사 연류속 Q2'과 는 A분의 Q로서 시그마 T의 포승. 또 시그마라는 것은 5.67 곱하기 10만 11승 스테판 볼츠만 상수. 자, 이런 거 정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1에서 1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입실런 시그마 A 면적의 T의 포승의 F12 형태가수는 입사되는 비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열은 2B분의 2. 자, 그래서 흑체라고 하는 개념과 더불어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등장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고온에서부터 저온, 또 저온이라고 해서 열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가능한 저온에서도 마찬가지 고온. 그렇지만 둘 사이에 네트한 복사열 전달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이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들이 등장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등장하는 것이 이면간의 복사열 전달. 자, 그래서 이때는 등장하는 것이 램버트의 예언법칙 I는 8분의 2라는 거. 또 그 다음에 8분의 2를 이용하여 D오메가 또 DAP 서로 간의 각도를 90도로 맞춰준다는 거. 맞지 않을 때는 코사인 베타 1을 곱해서 90도화 시켜주는 거.
이건 우리 그 압력에서도 등장했었죠. 90도로 만들어주고 90도 아닐 때는 90도로 환산해주고. 자, 복사 강도. 자, 복사 강도 I란 것은 DAP, D오메가분의 D to Q로 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해서 간이한 계산도 Q2'은 전 4파이 R2분의 XF의 QF. 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하나씩 여러분들 앞에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각도가 90도인지 아닌지. 90도가 아니면 90도로 환산해 준다. 뭘 이용하여? 코사인을 이용하여. 자, 이런 열의 이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 기초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조금 한 단계 진전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전도, 대류, 열전달, 복사열전달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했던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화재 성장 단계를 열전도와 열전달의 기본 개념으로 나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으로 나는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각종 용어에 대해서, 용어와 단위, 특히 온도와 열의 차이점, 열류속, 열전도, 열전도율, 열전달, 대류열전달, 복사열전달, 열저항, 열관류, 열확산 개수 등등에 대한 용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법칙, 열전도와 열전도 프리의 법칙, 대류열전달 뉴턴 냉각 법칙, 복사열전달의 스테판 볼츠만 법칙, 또 주요 구조부, 아직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우리가 심층적인 공부를 할 때는 열 변형량, 열 용량, 열 응력 해석, 또 구조 내와 설계, 붕괴 해석, 구조 내와 설계, 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상 열전도와 비정상 열전도, 무차원수와 차원 해석. 자, 이 동차성 원리를 이용한다는 측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무한고체의 오차함수, 수치해석. 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열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연기 이동에서도 상당히 많은 7, 8가지의 이 수치적인 그런 내용들이 등장했지만, 열의 이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연기의 이동에 나왔던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 검토해 주시고, 열의 이동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계속 등장할 예정이니까 맨 처음 등장하는 기본 개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 주셔야 그 다음 단계 나갈 때, 아, 저런 의미였으니까 한 단계 더 진전한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한 내용들이 과연 맞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지식 1, 2를 끝나게 되면 열전도 해석, 대류열전달, 복사열전달, 그리고 화재성 예측 계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예측 풀이로 해서 한 10강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너무 길어져도 여러분 힘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번에 기초지식 한 번 더 하고 순서에 따라 2개 내지 3개 정도 하다 보면 10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제7강 열의 이동 기초 지식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